안녕하십니까. 일본과 한국의 철도 운영 기관 비교를 주제로 PPT를 만든 22학번 강경배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양국의 고속철도의 역사, 마지막은 고속철도 특징 비교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속철도는 200km 이상으로 운행되는 철도를 말하며 주로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고속전철이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KTX, 일본의 신칸센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면 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을 시작으로 토호쿠, 야마가타, 아키타, 큐슈 신칸센까지 발달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고속철도의 역사는 70년도에 고속선 계획을 했으며 93년에 운행 차량 선정, 2004년에 경부고속선 1단계 개통으로 일본보다 현저히 늦은 시간에 고속철도가 도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 2개통을 가지고 있으며 준고속선은 무궁화호, 통근형 전동차, 화물열차 등 다양한 열차가 입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강릉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KTX를 준고속철도로 3개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KTX 산천, KTX 이음 등이 있으며 SR에서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인 SRT가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고속철도 노선은 대부분 구간을 300km 이상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입니다. 준고속철도는 200에서 300 사이 속도를 운행하도록 건설된 노선으로 그래서 무궁화호나 화물열차 등 다양한 열차가 입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철도인데 대부분의 구간을 200km 미만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입니다. SR 경부고속선은 수서에서 시작해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며 호남고속선은 공주를 거쳐 목포까지 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TX와 KTX 산천을 비교하겠습니다. KTX는 1992년 착공이 되어 2004년 경부선부터 영업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TGV 시스템이 도입된 게 특징이며 한편성당 동력차가 2량이며 동력객차 2량, 객차 16량 등 총 20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KTX 산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산천은 2010년 영업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재밌었던 것은 개발 당시의 이름이 KTX2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인 산천어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산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한평성당 동력차 2량, 객차 8량 등 총 10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KTX 산천은 복합 운행을 해서 열차들을 하나로 묶어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개 열차 이상의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의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조미 열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조미 열차는 일본에서 가장 빠른 신칸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고 시속은 285km이며 하루에 378대의 열차가 몇 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닥터 옐로우라는 노란색 신칸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신칸센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운행하면서 선로의 왜곡 상황이나 가선 상태, 신호 전류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검측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열차 운행 시간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히카리 열차는 빛을 뜻하는 것이 특징이며 아래 등급인 코다마보다 빠른 이름으로 가져다 붙였습니다. 노조미 전까지 최상급 열차였기 때문에 웨스크 히카리, 셔틀 히카리 등 상당히 많은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산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과 화물의 안전한 철도 수송을 하기 위함이며 철도의 운송을 통해 국민의 경제 발전,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 설립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은 앞 페이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 낙후된 역 주변의 현대화와 고급화를 통해 지역 발전, 사유화차 정비 사업을 하며 SR 등 차량 임대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건설 감리, 운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R, 일본 철도의 설립 배경과 주요 산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JR 설립 배경은 1955년 공사 형태로 운영되던 철도가 육상 수송에 있어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상태가 좋아지고 승용차와 화물차의 증가로 철도의 지위가 낮아지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광범위한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는 1987년 적자를 해결하고자 민영화를 시행시킵니다. 다음으로는 JR의 여객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역 구내와 전동차에서 소매점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며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을 운영하여 숙박과 식사, 연회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각종 부대 사업과 쇼핑, 호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칸센과 KTX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동력 분산식을 사용하는데 동력 분산식이란 모터나 기관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열차 칸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동력 집중식의 반대 방식입니다. 장점은 여러 대의 객차 곳곳에 동력과 제동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과 역 진입 시 감속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유지 비용과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 단점이며 또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KTX는 동력 집중식을 사용하는데 동력 집중식이란 동력을 전담하는 열차에 다수의 객차 또는 화차를 연결해서 밀거나 끄는 형태의 열차를 말합니다. 장점은 차량당 유효 적재량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며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칸센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객차가 홈에 비해 50cm 정도가 높아서 KTX보다 편리하고 역 플랫폼의 높이와 객차 내부의 높이가 거의 같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열차 내에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시각장애인 유도 음향과 턱을 최대한 없애는 설계로 불편함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KTX와 신칸센을 비교하며 느낀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속철도에 있어서 취해야 할 방향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행시간 단축을 시켜 속도를 향상시키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량화나 소음 저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외 진출을 통해 상호 호환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 및 표준화를 시켜 국가 브랜드화를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번 강경배였습니다.